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나토 순방 때 우리가 몰랐던 민간인 여성 한 명이 동행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죠. 대통령실 직원이 아닙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이제 아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 얼마나 좀 치열했냐면은 네. 그 미디어 오늘이 오늘 기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간인 해외 동행 논란으로 대통령실 기자 난타전. 네.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이 기자들하고 대통령실하고 해명을 했는데 네. 질의응답이 20차례가 오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기자들이 이거를 집중적으로 뭐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통령실의 해명이 잘 납득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조금 이제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보고 언론의 눈높이에 보기에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민간인이 동행할 수 있다.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문적인 뭐 역량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간인이 동행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통 이제 봐야 되는 건데 하나는 아까 뭐 언론의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듯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대체 불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 해외에 어떤 정상을 만나는데 뭐 정경련 회장단이라든지 뭐 재계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전문가들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있던지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A 씨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느냐? 그러면 대체 불가능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기에는 해외에서 체류 경험이 있다. 뭐 영어를 잘한다 그러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고 공무원 중에서도 영어 잘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제 행사 이제 기획 경험이 있다라고는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채용되거나 공개된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전문성을 갖춘 그 경력을 갖추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국제 행사의 기획 뭐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 여기 이제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예. 한방 관련 회사의 대표를 지낸 거는 있는데 국제 무슨 기획 이런 거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증거 자료 이런 것도 전혀 얘기를 안 하면은 믿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네. 어떤 경력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동일한 패턴의 논란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봉하마을에 이제 지인이 참석했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사적 라인, 비선 라인, 뭐 이걸 비선이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적 인연을 동원한 이런 지인들이 계속 국정에 아주 공식적인 거든 약간의 반공식적인 거든 계속 이렇게 하고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불통의 이미지가 이제 좀 강화되는 거.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대통령실 해명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뭐 기본적인 이제 신원조회는 거쳤다. 그리고 이제 이 적법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 동행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직접 그 수행하진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일정이나 기획에는 이제 관여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시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이제 경남 김해 그 봉하마을에 이제 참배 당시에 오랜 지인과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그게 좀 무리를 빚었었죠. 사실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또 대통령 부부와의 이제 오랜 인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동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좀 더 공식적인 그 기구를 대통령실에 만들어서 뭐 제2부속실을 부활하든지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조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대통령실의 해명도 이거였어요. 전문성 문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것도 고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래된 지인이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에 같이 검찰에 있었고 그리고 캠프에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있었고 인수위에서도 잠깐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주 사적인 건데 중매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중매도 서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적 관계가 매우 이제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의중을 잘 알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을 아예 A 씨를 아예 채용을 할 것인가라는데 인사비서관하고의 이해 충돌, 인사비서관이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데 부인을 검증하는 것이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대통령실도 알고서 채용하려고 했던 건데 중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상식적인 거라면은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기타 수행원으로서도 동행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논란이 될 걸 아니까 채용을 하려고 공식 라인으로 하려고 한 건데 그거를 중단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예를 들면 제2부속실을 만들라고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을 만들면은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제2부속실의 말을 안 따르고 또 지인을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크다라는 거를 좀 대통령실에서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를테면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만 국정농단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일각에서는 또 이제 국정농단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나왔어요.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를테면 이게 이제 정치권의 이 공방의 소재로도 이제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우상호 비대위원장 뭐 국정농단급은 아니지만 그 얘기가 왜냐면 월급을 지급 안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 안 했다라고 하니까 최순실 이제 지금 최서원 씨죠. 최서원 씨도 임금을 안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게 나온 건데 뭐 이제 정치 공세 일종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국정농단까지 나오는 거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림자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가슴 아픈 과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버랩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여권 내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국정농단 사태라고 저는 전혀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지속돼 왔고 실제 대통령이 연설문까지 이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확 된 건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앞으로 국정 수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본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개선 방안을 대통령실은 내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대선 과정을 치르면서도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자 리스크였는데요. 지금 뭐 취임하고도 이제 초반부부터 계속 지금 잊을만 하면은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지금 반복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풀어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는 이제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죠.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제 YTN 뉴스큐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는데 어디서 손해를 봤습니까, 당이? 아니면은 대통령실 측에 손해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익은 다 봤죠, 당과 대통령실은. 어떻게 이거를 도대체 심의하겠다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도 예측하지도 않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완전 흥미 위주로 이제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드리고 뭐냐면 경찰 수사도 저는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완전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무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본인은 이제 지금 상황이 정무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경찰 조사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계속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되는 조금 이제 과정 절차를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제 그때는 결정을 못 내렸잖아요. 어떤 징계를 내릴지. 그러면 이게 초반에 이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에 관련해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 교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 김철근 정무실장하고 관련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앞에서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지금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소명을 듣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과거에 이런 당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였어요. 하나는 말로 인한 설화를 일으켰을 때 아니면 SNS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거는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제 되는 거죠. 징계 수위를 이제 논할 뿐이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기소가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확정은 아니더라도 그 기간은 너무 기니까 일단은 징계를 했다가 그거를 나중에 기소가 이제 무혐의로 났을 경우에는 다시 뭐 이게 없던 일로 해준다니 이런 되돌리는 과정인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일단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설화에 대해서는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당에서 하면서 이런 논란들이 있으면서 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문제가 없을 거 아니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논리일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일 징계 결과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는 이유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하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걸로 징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이준석 대표한테 신중론, 그러니까 약간 손을 살짝 들어주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내일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결론이 안 나게 되면 이 이른바 이제 이준석 리스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화되는 건데요. 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뭐 내일 결론이 나도 골치 아프고요. 네. 결론이 안 나도 골치 아프고 뭐 골치는 계속 아플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거가 없습니다. 네. 선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 달에 선거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끝을 보자라고 서로 달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어영부영 이게 1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한 이제 11개월 남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뭐 아까 제가 언론 무대에도 나왔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재심 신청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뭐 이런 법적 절차 밟는 것도 몇 개월 걸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진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나와도 이미 그거는 예고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언론에 좀 말하기는 뭐 윤리를 해산할 수 있다까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까지 됐을 때는 상당히 이게 오래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내용에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안과 이제 이 비대위의 결정을 좀 절충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그 안을 보면은 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준위 안대로 여론조사 30%와 중앙위 70% 그리고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회 100%가 됐거든요. 이게 네. 절충인데 이게 조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왜 미묘하냐면은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전부 다 두 개 다 최고위원과 당 대표도 다 중앙위원회 100%로 했을 때 네.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을 하기를 이재명을 컷오프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면서 이제 그거를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런 음모론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예를 들면 컷오프를 하면은 당은 거의 이제 분당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최고위원들을 조금 견제를 하려는 그게 조금 더 짙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준위 안에서 이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 당 대표에만 국민 여론 조사를 이제 30% 반영하는 거고 예. 네, 최고위원 그 예비 경선에는 이제 이걸 이제 반영하지 않는 거죠. 예, 않는데 예. 결국은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비대위 안에서나 이제 여론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최고위원회에 지금 소위 말해서 철험의 초선들 네. 그리고 친명계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언론 노출도가 높고 뭐 김남국 의원이랄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거 당이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최고위원까지 다 친명계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회 100%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최고 그러니까 비대위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뭐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요.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국민 여론을 저렇게 반영하지 않으면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예.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컷오프 당대표 후보에서 1차 컷오프가 되면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받아들이고 네.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물론 부정적인 여론도 있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 결선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있지. 이재명을 누구 어떻게 컷오프 시키느냐라는 여론이 비등할 거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보고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그 비대위 안에도 여러 이제 의원들이 있고 다 모두가 뭐 이를테면 반 이재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최고위원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견제를 하는 거 그리고 비대위 중앙위원회가 좀 더 중심이 돼서 이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절충안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최고위원을 어떻게 뽑을 건가 이게 굉장히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좀 타협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봉합은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이제 친 이재명 쪽과 친문 간의 어떤 그 갈등 양상, 대립 구도가 좀 더 표면화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이 전당대회까지 가면서 또 어떻게 이제 이 양상이 전개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일단 그 전당대회는 출마 자격이 없는 걸로 당 쪽에서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본인은 일단 그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계속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게 조금 상황이 이준석 대표하고 좀 비교를 하자라면은 예를 네. 들면은 그 김남국 의원도 박지원 본인이 위상을 이중섭급으로 오해하는 듯 하면서 좀 저격을 했어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예. 근데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을 저격하니까 이게 나온 거기는 한데 저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말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 선거로 선출된 당대표였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선거는 아니고 안에서 조금 어떤 합의를 통해서 소수의 인원이 합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미 그때 뽑혔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네.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당내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들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게다가 어쨌든 당내에 이준석 계도 있고 그리고 그 뭐 소위 말하는 지지자들도 꽤 등에 업고 있어요. 이준석 개가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의원은 아니더라도 예. 예를 들면 이준석하고 가까운 뭐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천하람, 뭐 예, 순천갑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뭐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제 당내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박지원 걔는 뭐 솔직히 말하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당내에 지지 세력도 약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일종의 이런 반발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좀 예고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애초에 같아요. 이제 이 박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내 뭐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 아니더라도 이 박지현 전 위원장을 따르는 세력이라고 할 만한 지지 기반이 거의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그 방식이라든가 이런 이 접근 방법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당 내에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원들도 심지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적절성이 이재명, 박용진 다음에 박지원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만 물어봤는데 순위 없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당내 분란을 일으키냐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아마 이게 일단락 될 겁니다. 뭐 접수를 본인은 하겠다고 하지만 접수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가 본인이 플랜을 세워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만 가지고 모든 아젠다를 앞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비전도 같이 보여주면서 당 개혁의 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가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문제 제기가 되거나 논란에 휩싸인 그 문제 양상이 좀 결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2030의 이제 대표 주자였기 때문에 두 명 다
기성 정치권에 좀 정착하고 접목해가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좀 하여튼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이. 두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네. 둘 다 토사구팽이란 단어를 두 사람이 다 입에 네, 올렸다. 나오고 이제 있죠. 요게 예. 공통점인 것 같은데 조금 상황이나 뭐 처한 정치적 현실은 조금 다르긴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